다음 세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파키스탄 선교사 피살의 배후로 국내의 한 선교단체를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고난 함께가 30년 사역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물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정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고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비율은 1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가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위기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앙의 대물림에 가장 필수적인 건 교회나 주일학교가 아닌 바로 부모의 신앙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대잇기, 신앙의 세대 전승이 실패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서지 않고는 결단코 신앙의 세대 전승이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경적 부모,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독수리 기독학교 단혜양 교장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남편이 세워졌고 이에 남편은 아내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한국 가정이 가장은 경제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여겨서 영적 지도와 책임을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하는 데서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가장들이 그 일을 해야 하며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선 결국 교회가 성경적인 가정 모델을 제시하고 도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형은 목사는 신앙 공동체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가정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듯이 성경적인 가정들이 있는 교회도 교회답게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선교사 2명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사건의 배후로 국내 선교단체 인터콥을 지목해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국가안보국의 발표를 담은 인민일보는 H국의 기독교단체 인터콥이 중국인을 유혹하고 파키스탄으로 파송해 현지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살해당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콥의 주요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지난해부터 극심한 종교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한국 선교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회원단체들에게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알리고 중국이 외래 종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터콥은 공문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순교한 중국인 선교사를 파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콥 선교회 최바울 본부장은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의 자국 입국을 불허해왔다며 중국 정부의 반종교적, 반인권적 기독교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89년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후원회로 시작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무연고 장기수와 IMF 실직자를 돕고 평화, 통일 교육 등을 진행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30 다시 봄이란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용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정진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은 고난받는 이들을 측은하게 바라보기보단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에선 양심수 22명과 나눈 편지를 엮은 채 담장 넘어온 편지가 소개됐으며 평화선교사 증서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고난 함께는 30년 역사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난의 현장을 섬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꽃길만 달리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는 지구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월드비전의 마음이 담겼는데요. 캠페인 장소에는 꽃으로 장식한 기차 모양 부스, 포토존, 미션 코너 등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눈길을 끕니다. 자립에 성공한 마을의 사진을 퍼즐로 맞춘 뒤 국가와 지역명을 맞추는 즐거운 퀴즈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이 우리의 도움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국제꽃 박람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오는 5월 12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선악과와 같은 요소들이 성경 문자도로 상세하게 표현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특별한 작품들은 한국기독만화선교회 제14대 회장인 전하리 작가가 그려온 성경 문자도인데요. 성경 문자도란 글자의 의미와 관계 있는 내용을 글자 획이나 공간에 그려 넣어 글자의 의미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돕는 작품입니다. 각 글자 안에 성경 66권의 주제 말씀이 그림으로 표현된 겁니다. 전하리 작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문자도를 그릴 수 있었다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길 바라며 이번 작품을 완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작품들은 5월 23일까지 CTS 기독교 TV 건물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어린이 문화사역단체 노아선교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를 마련한 건데요. 콘서트는 오후 6시 정릉 베델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구티비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 노아 티네이저, 레이디 노아 등이 함께합니다. 노아 선교단은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가 사라지고 있다며 노아 콘서트에서 다음 세대의 찬양 문화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 끝에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공수처법은 검찰 권력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 권한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이스라엘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주요 과학기술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7년 R&D 집약도에서 4.55%를 기록했습니다. R&D 집약도는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R&D 집약도는 2000년 2.18%에 불과했으나 2013년 4.15%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따돌리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중국은 2017년 실질 R&D 지출액이 전년보다 7.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택 1,700만 채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지만 서울은 14.02%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20만 3천여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50% 넘게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오르면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42% 늘어난 3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3월 중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 모두 전월보다 늘어나는 이른바 트리플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2월에 트리플 감소가 발생한 것과 대비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특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4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설비 투자는 같은 기간 10%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2월 트리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도체에서 생산이 늘어났고 소매 판매가 그동안 부진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큰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윤실은 오 목사의 정직한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선일감리교회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한 구제 선교 헌금을 샘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사순절 기간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40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액은 평양 제3병원 재건과 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교육협력위원회가 가정의 달 추천 도서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교총 교육협력위는 기독교 출판협회가 추천한 우수도서를 추천 도서와 권장 도서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후감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림교회가 최근 몽골의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기공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현지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되며 예배실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됩니다. 김정석 담임 목사는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